그래서 이 수업한 내용은 그 영상 강의 계속 올려주니까요. 그 보면서 복습 좀 하시고 문제 풀다가 잘 안 풀린다. 그러면 한번 다시 보세요. 설명 다 있습니다. 알았지? 우리가 첫 번째 파트로 공부했던 게 뭐야 지금? 일단은 사회문화현상의 탐구라는 1단원에서 제일 먼저 배웠던 게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을 비교하는 거였죠. 됩니까? 개연성의 원리가 작동한다. 개연성의 법칙. 개연적 법칙성이 작동한다. 어느 쪽이에요? 또 지랄이야. 개연적 법칙. 사회문화현상. 개연적이 무슨 뜻이죠? 대체로 뭐뭐하다 뭐 이런 뜻이니까 100%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연관성이 상당히 높다. 어느 정도 관련성이 꽤 깊다 이런 뜻이지 100%를 뜻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알아듣겠죠? 좋아요. 다음 둘 중 같이 함축적이다.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죠? 돼요? 확실성의 원리로 연구한다. 확실성의 원리로 연구한다. 자연현상입니다. 그죠?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해? 빠르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몰라서 안 하는 거야? 그럴 리는 없잖아. 다음, 보편성이 작용한다. 보편성의 원리가 작용한다. 둘 다 기본적으로 보편성이 작용하긴 해요. 보편성이 특성보다 더 크다. 이건 자연현상밖에 안 돼. 사회문화 현상은 아예 어때? 보편성이 있고 특성도 있지만 특성이 사실 더 크거든요. 알겠죠? 자연현상은 아예 특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보편성이 제일 크겠죠. 그죠? 됩니까? 통제된 실험이 가능하다. 둘 다예요. 용이하다. 이건 자연현상이 통제된 실험이 용이하다는 말이 들어가겠죠. 용이하다는 건 더 수월하다. 이런 뜻이니까 상대적으로 더 수월한 건 자연현상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번 시간에 공부 사회문화현상, 자연현상 비교하는 거 했고요. 이제 오늘 볼 부분은 사회문화 전체 과목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이 부분이. 어렵기도 좀 해. 사회문화는 재밌게도 핵심이 되고 어려운 내용들이 1단원으로 쫙 뽑혀 있어요. 1단원 내용들이 무지하게 내용도 많고 어려워. 알았지? 그래서 1단원만 넘어가면 좀 수월해진다. 알겠지? 1단원만 근데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잘 하셔야 돼. 두 번째 주제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다시 뭐라고?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내용이 뒤에 가면 한 3번 더 반복되거든요.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할 때 잘해두세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거시적 관점이라는 게 있고 무슨 관점? 거시적 관점. 또 하나는 미시적 관점이라는 게 있어. 거시 무슨 뜻일까요? 미시하고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거시. 우리 나중에 경제학과나 뭐 무역학과나 뭐 통상, 국제통상이나 이런 데 가시면 경제학을 공부할 거예요. 경영학과에서도 배울 거고. 근데 거시경제학이라는 게 있고 미시경제학이라는 게 있거든. 거시가 뭐고 미시가 뭘까? 무슨 거? 선생님 보면 거대하죠, 그죠? 클 거.
미시할 때 미는 작다란 뜻이야. 크다 작다야. 크다 작다. 알았지? 그러면 거시니까 큰 시각. 미시 그러면 작은 시각, 좁은 시각 이런 뜻이야. 이해되죠? 현미경 할 때 미자거든요. 알겠죠? 세세하다, 작다 이런 뜻이에요. 세세하다, 작다. 이해되죠? 그럼 거시적 그러면 무슨 시각? 크게 바라보는 큰 거대한 윤곽을 바라보는 이런 뜻이고, 미시 그러면 세세하게 작은 단위에서부터 살펴본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옆에 써줄게. 거시적 관점은 숲을 먼저 보자, 나무를 먼저 보자. 숲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전체적으로 멀리 떨어져 숲 전체의 윤곽을 먼저 바라보자. 이게 바로 여기 있는 거시적 관점이야. 반면에 미시적 관점은 숲을 제대로 하려면 뭘 봐야 돼? 숲 안으로 들어가 나무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봐야 돼. 그러면 숲 전체가 이해돼. 이거야. 그래서 얘는 숲을 먼저 보자. 멀찌감치 떨어져. 숲을 먼저 바라보자. 이게 거시적 관점이야. 반면에 미시적 관점은 뭐를 보자? 개개의 나무를 먼저 보자. 그리고 나무 하나하나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몇 퍼센트 어떤 나무, 몇 퍼센트 어떤 나무로 되어 있는지 이거를 알면 숲이 그냥 보인다는 거야. 이해되지? 자, 여러분들은 개인이 사회를 만든다라고 생각합니까? 사회가 개인을 만든다라고 생각합니까? 민지야, 개인이 사회를 만들까요? 사회가 개인을 만들까요? 뭐? 말을 해봐. 개인이 사회를 만든다. 개개인으로 모여서 구성되어서 사회가 이루어지니까 개개인들이 사회를 형성하는 거지 사회가 개인을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뜻이죠? 꿈보다 해몽이라고 한마디 던졌는데 그죠? 지은이 어떻게 생각해요? 뭐 사회가 개인을 만드는 것 같아? 개인이 사회를 만드는 것 같아? 응? 둘 다. 그래, 막 나가는 거야. 왜요? 왜? 사회가 개인을 만들기도 해? 어떤 면에서? 뭐 예를 들어도 좋고. 공부하는 대한민국에 제가 공부하게 만들잖아요. 야, 저 훌륭한데? 대한민국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생들이 자기의 꿈을 찾아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이런 걸 하지 않죠.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은 전부 뭐예요? 그 학교 교과 공부만 죽어라고 암기하고 이것만 공부해요. 자기의 뭐 장래 미래 희망을 찾아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아이는 우리 성환이밖에 없어. 뭐 이 새끼야. 그죠? 없다니까. 그런 걸 안 한다니까. 대한민국 학생들은 다 그래요. 이해되죠? 왜 그럴까요? 사회가 개인을 형성하고 만들어내는 면이 있다는 거죠. 니네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돼.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다은이는 뭐 하고 싶어? 나중에 꿈? 너의 꿈? 직업? 뮤지컬 배우. 여기 꿈꾸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생일 선물로 갖고 싶은 거. 아빠한테 선물 받고 싶은 거. 너의 욕구죠. 왜 널 욕망덩어리 만들어 기분 나빠? 생일 선물로 아빠한테 뭐 받고 싶어? 뭐 아무것도 안 줬으면 좋겠어 그냥 아빠가? 돈. 아빠가 나에게 돈을 줬으면 좋겠다. 되죠? 다 필요 없다. 현금.
자, 보세요. 이거는 다은이가 스스로 꾸는 꿈일까요? 아니면 사회가 만들어준 걸까요? 응? 사회가 만들어준 거야. 쉽게 생각해봐. 조선시대 태어났어, 다은이가. 뭐라고? 조선시대 사람이야. 뮤지컬 배우를 꿈꿀까요, 얘가? 조선시대 사회를 살아가는 조선시대의 지금 그 숙녀란 말이야. 이해돼? 그럼 조선시대 숙녀가 뮤지컬 배우를 꿈꿀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거는 다은이가 스스로 혼자 독립적으로 꾸는 꿈이 아니라니까. 이 사회가 다은이에게 어느 정도 큰 규모의 틀을 짜주면 그 안에서 얘는 뭐 하는 거야? 꿈꾸는 거야. 이해돼요? 파푸아뉴기니에서 얘가 태어났어. 뮤지컬 배우를 꿈꿀까? 파푸아뉴기니 뮤지컬 배우가 어디 있어요? 그지? 이해되죠? 만약에 석기 시대를 살았어. 다시 언제? 그때 돈을 받고 싶을까? 아니겠죠. 무슨 돈을 받아. 토끼 2마리 뭐 이런 거겠죠. 친구들하고 나가서 맛있게 꺼먹을 수 있는 토끼 2마리 아빠가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겠지. 세상에 무슨 돈을 받고 싶어. 화폐지도가 아예 없는데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소한 어떤 욕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어떤 장래 희망마저도 모두 이 사회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틀 안에서 우리는 꿈꾸고 욕구하는 것이지 스스로 독립적으로 어떤 욕구하거나 독립적으로 꿈꾸지 않아요. 내 말 이해됩니까? 분명 개인이 사회를 만드는 것도 틀리지 않죠. 민지 말도 틀리지 않아요. 개인이 사회를 만드는 면도 있어요. 개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이해됩니까? 하지만 개개인의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조적 틀이 개개인의 어떤 모습을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이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나? 근데 거시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조가 개개인의 모습을 형성하고 개인을 구속하는 그러한 외부적인 사회 구조적 틀, 이 힘을 강조해. 알았지? 잘 들어. 사회 구조.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있어. 자, 먼저 사회 구조가 뭘까? 사회 구조. 사회 구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개인의 구성원이라고 쓸게. 사회 구성원의 행위나 가치관을 구속하고 형성하는 사회적인 틀이에요. 그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나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을 구속하고 형성하는 그 외부적인 어떤 하나의 거대한 틀이야. 이해돼요? 사회 구조는 여러 가지의 복합적 작용으로 만들어져요. 관습, 다시 뭐라고요? 관습은 뭐죠? 오랜 관행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다 보면 오랫동안 일정 관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그래야만 한다는 확신이 생겨나거든요. 돼야 안 돼요. 왜 주차 같은 것도 왜 그 동네에서 여기 우리 집 차 매번 세우고 옆에는 옆집 차 매번 세우고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틀이 딱 잡혀요. 그럼 사람들은 함부로 남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지켜야 한다는 확신이 생겨난 거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관습이라고 불러. 관습은 오랜 동안의 관행에 지속적인 관행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그걸 지켜야 한다는 법적 확신 같은 게 생겨나는데 이런 걸 관습이라 그래. 아, 알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우리 관습 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관습 전통 이런 거 안에 뭐가 있을까요? 관습이나 전통 안에? 너희들 결혼할 때 되면
결혼할 때 되면 여자들은 뭐 입죠? 턱시도 입나요? 여자들은 드레스 입고 남자들은 턱시도 입죠. 돼야 안 돼요. 그리고 처음 입장할 때 누구부터 입장해요? 신랑이 먼저 입장을 하고 기다리죠? 그럼 신부는 누구 손잡고 와요? 아빠 손잡고 오죠? 근데 신랑은 엄마 손잡고 가나요? 신랑은 지 혼자 뚜벅뚜벅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고 가봤잖아 결혼식 한 번씩은. 맞죠? 그 다음에 신부가 아빠 손잡고 이렇게 와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신랑한테 건네준단 말이야. 이해되나? 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 서훈이 지금 눈빛이 매서워 지금. 어때? 이거 옳은 거야 그른 거야? 좀 문제 있는 것 같지 않아? 남자는 되게 뭐 독립적이고 뭐 이런 어떤 가정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체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고, 맞죠? 여자는 그 안에 부속물 정도로 지금 인식을 하는 그런 게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거든. 아, 그잖아요. 남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건네서, 그죠? 내가 키웠으니 이제부터 너의 책임이니라. 이러고 넘겨주는, 막 여자가 무슨 뭐 약간 부속물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남자보다 약간 그 종속된 개념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맞아요, 틀려요? 그지? 야, 이거 올바른 현상입니까? 뭔가 조금 문제의식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죠? 그죠? 근데 너희들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수아야, 너는 네가 먼저 입장해서, 알겠죠? 신랑의 엄마 손잡고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남편 받아가지고 옆에 쫙 끼고 이렇게 결혼할 거야? 너 그럴 거야? 안 할 거야? 왜? 어? 네가 뒤에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할 거죠? 하던 대로 안 할 거야? 야, 100이면 100, 너 그냥 그대 하던 대로 해요. 무슨 바꾸긴 뭘 바꿔? 못 바꾼다니까. 바꾸고 싶어도 쉽게 안 돼, 그게. 돼요? 그렇게 될걸? 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명절 때가 되면, 이게 고등학생쯤 되면 애들이 막 이렇게 개기고 싶은가 봐. 거부해놓고, 야, 나중에 가서 니네 결국 그렇게 할 거라니까, 대부분은. 명절 때가 되면, 명절 당일날은 아빠네 그 남자 쪽이 집 먼저 가요? 여자 쪽이 집 먼저 가요? 아빠 집 먼저 가죠. 저녁 때나 여자 집에서, 그 가족들 모이죠. 내 말이 틀리나? 명절 당일날 되면은 뭐 엄마네 집에 가가지고 차례 지내요? 그러지 않죠. 아빠네 집 쪽에서 차례를 지내고 그리고 저녁 때 이제 외할머니네 가가지고 거기에서 가족들 모이죠. 외가 가족들 모이죠. 너희들도 그렇게 할 거죠? 수아 또 아니야? 또 남자 됐고 또 야 우리 요번 차례는 우리 집 가서 지내자 해주고 당일날 되면은 딱 아침부터 와가지고 너네 집 차례 지낼 거야? 그럼 수아 니네 엄마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어휴 우리 딸 잘했다 그죠? 남편 끌고 왔죠? 잘했죠? 이럴 것 같아 엄마가? 야 이 미친년아 그러지. 엄마 무슨 욕을 처먹이려고 이년이 지금. 빨리 갔다 와 갔다가 저녁 때 와 알겠죠? 이러신다고. 내 말 이해됩니까? 야 근데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성원아 넌 그게 옳다고 생각해? 그 명절 때가 되면 가장 중요한 아침 차례는 꼭 남자 집에서 먼저 지내고 저녁 때가 돼서야 여자 집에 모이는 이게 어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해도 되고 너무 남성 중심적이잖아. 맞아요 틀려요? 옳다고 생각해 너?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지? 나도 그래. 솔직히 대한민국 남성들한테 갖고 물어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이 이건 아니올시다. 이건 뭔가 잘못된 패습입니다. 라고 다들 얘기할 거 남자들도. 한국 대한민국 남자들이 그렇게 못돼 처먹지 않았어 얘들아. 이해됩니까? 근데 왜 안 바뀌지? 여자들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다들 대부분 인식할 테고 남자들도 그럴 거야. 아마 설문조사에 보면 80% 이건 뭔가 잘못된 인식에 의한 산물이다. 이건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다 얘기할 거 80%가. 남녀 구분 없이. 이해되나? 근데 왜 안 바뀌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이 사회 구조가 개인을 구속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야.
한 번 형성돼 버리면요. 구성원들의 생각이 다들 달라져도 쉽게 안 바뀌어요, 이거. 이해돼요? 더 신기한 거 보여줄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있는 줄 알아? 다 똑같아. 야, 그 트럼프 부인이 누구야? 뭐 하는 거야? 미국 대통령 트럼프 부인이. 도널드 트럼프 부인이. 멜라니아 트럼프죠. 트럼프 부인이 트럼프예요. 몰랐어요? 오바마 부인이. 버럭 오바마 부인이. 미셸 오바마입니다. 돼요? 빌 클린턴 대통령, 미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 얘기하는 거 빌 클린턴 대통령 부인은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뭐야? 걔네 근친혼이야? 왜 성이 다 같아? 아시는 분 왜 그런지? 민지야, 알지 이거? 미국은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아빠로부터 받은 성을 버려요. 남편 성을 따르게 돼 있어요. 야, 미국이 되게 무슨 뭐 서양이 되게 뭐 남녀 평등 가치가 지랄 떨지 말라 그래. 우리나라가 서양보다 훨씬 더 예로부터 남자 여자 사이가 훨씬 더 평등하고 훨씬 더 나은 관계야, 우리가. 알겠죠? 서양은 완전 종속물로 여겨요. 그래서 서양의 막 중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지. 뭐냐면 남성들은 자신의 어떤 권위가 바로 뭐냐면 집안에 있는 여성들을 얼마나 예쁘게 꾸미고 얼마나 얘네들을 잘 가꾸느냐, 이게 남성들의 권위의 상징이었어. 그래서 여성들은 이렇게 무슨 뭐 파티 있거나 뭐 하거나 할 때는 거기 가가지고 우리 집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키우는 애완동물 아주 멋지고 예쁘게 잘 가꾼 우리 집 화초, 이게 자신의 어떤 얼굴 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 뭐 이렇게 뭐 파티 같은 거 갈 때는 여자들은 말도 안 되는 가혹한 어떤 그런 옷을 입어야 했었지. 막 보면 나오잖아. 막 하나 둘 셋 점 매고 막 나 그런 거 본 적 있지. 숨도 못 쉬게 막 갈비뼈 부러질 때까지 막 점 매가지고 막 살을 다 동여 매가지고 막 그죠. 코르셋을 입히고 막 이래가지고 나가잖아. 나가기 싫어도 나가야 되고. 딸내미가 막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그래도 뭐 참아 있냐나 그러고 막 입혀갖고 내보내잖아. 이해되죠? 나 봐봐. 아니 지금의 서양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을 거야, 그때보단. 알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때?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라요. 아빠로부터 받은 성을 버리고. 다들 아니라고 생각할걸? 서양 사람들도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할걸? 근데 왜 안 바뀌어? 안 바뀐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알았지? 관습이나 전통이나 또 예절. 다시 뭐라고? 예절. 그 다음에 법. 그 다음에 언어. 이런 것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짜여지는 게 사회 구조야. 이런 것들의 복합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들을 일정한 틀에 가두는 사회 구조라는 게 분명히 있어. 사회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거시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과 사회 관계를 이런 식으로 바라봐. 개인이 사회를 만든다, 사회가 개인을 만든다. 사회가 개인을 만든다. 알았지? 개인은 사회 구조적인 틀에 얽매이고 그냥 사회 구조적 틀에 의해 형성되는 수동적 존재이지 스스로가 막 뭔가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독립적으로 행위하고 사회 구조를 만들고 변경시키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해. 개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회 구조적 틀에 그냥 순응하고 그렇게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존재야. 다은아, 뭐 신발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 여기 봐야지, 앞에 봐야지. 됩니까? 잘 들어. 그래서 거시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사회에는 개인에 외재한
틀이다. 다시 보라고? 왜 제가 무슨 뜻일까? 왜? 바깥 외자죠. 쟤는 있을 제자예요. 재학생, 재직 중 이런 거 할 때. 야,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재직 증명서 떼오세요. 직장에 있다는, 직장에 지금 속해 있다는 이 증명서 뭐라고? 재직, 제가 무슨 제자야? 직장을 다니고 있다. 있을 제자야. 재학생, 학업에 있다는 증명, 재학증명서라 그러거든요. 알겠지? 제가 무슨 제자라고? 있을 제자라니까. 그러니까 왜 제 그럼 무슨 뜻이야? 바깥에 있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개개인의 바깥에 따로이 존재하는, 이해됩니까? 돼 안 돼요? 독립적인 틀이야.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해. 사회는 개인의 모습 하나하나를 모두 뭐해? 구속하고 개인들의 행위를 형성하는 존재야. 돼요? 개인은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행위하는 주체야? 아니면 수동적인 주체야? 수동적이야. 능동적이지 못해. 이해되죠? 그래서 개인은 수동적으로 형성되는 주체야.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행위하지 못해. 알았지? 예전에 나 결혼할 때 생각난다. 결혼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왜 우리나라에 보면 여자 집에서 남자 집에 먼저 결혼하기 전에 뭐 보내요? 그거 뭐라 그래? 기억이 안 나요. 예단이라 그래. 들어본 적 있어? 그 예단 왜 보내게요?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 보내는 건 뭐라 그러죠? 서은아,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 보내는 건 뭐라 그러죠? 청사초롱 들고 오징어 뒤집어 쓰고 뭐 사세요 그러잖아. 함. 맞죠? 여자 집에서 남자 집에 예단을 보내면 여자 집에서 남자 집 쪽으로, 남자 집에서 여자 집 쪽으로 함을 보냅니다. 알겠죠? 그 전통이 왜 나왔을까요?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어려웠잖아. 그러니까 결혼식이 되면 가족 친지들이 결혼식에 와야 되는데 가족 친지들이 제대로 해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진짜로 옷 한 뭐 2벌 3벌 가지고 1년을 입었단다. 그거 다 기호갖고 입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냥 누더기야 옷이다. 시커매가지고. 그 옷 입고 자기 뭐 가족 이렇게 결혼식 가기가, 사람들 앞에 나오기가 민망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혼식을 못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는 어떤 측에서 서로에게 뭐를 줘요? 옷을 해입을 옷감 같은 걸 보내주고 그랬어 옛날에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자 집에서 남자 집 쪽에다가 뭘 보내는 거야? 그쪽 가족 친지들 옷 해입으시라고 저희가 예단을 보내니까 저희 딸 좀 잘 봐주시고, 그리고 요 예단으로 가족 친지들 옷 좀 해입을 수 있게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러면 남자 집에서도 여자 집에 뭘 보내야 되겠어? 답례를 보내야 되겠죠. 여기서도 옷감 같은 걸 보내가지고 저 이제 여자 쪽에서 또 가족들 입을 수 있는 옷감 같은 걸 보내준단 말이야. 옛날에 그 문화야 이게. 그래서 예단을 보내면 함을 드리는, 알겠죠?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거지. 함을 드릴 때 아주 재밌는 이제 뭐 에피소드들이 만들어지고 그러죠. 맞죠? 실갱이도 하고 게임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함 드릴 때 되면 보통 이렇게 신랑네 남자 측 신랑네 친구들이 이렇게 함 들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뭐해? 함 안 들어간다고 막 뻗팅기고 막. 여자 집에서는 함 드려야 되니까 막 그 신분의 여자 측의 친구들이, 예쁜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함지기를 꼬시고 막 이러면서 실갱이하는 재밌는 장면들이 펼쳐지죠. 근데 이거 되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거추장스럽지 않나요?
그잖아요. 뭐 예단 같은 거 드리고 이쪽에 삼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대 집에 어떤 뭐 너무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서로 눈치 봐가면서 뭐 잘못해가지고 저쪽 집이 엄청나게 부유한데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딸내미 시집 보낼 때 예단 너무 조그매가면 저쪽 집에서 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안 좋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지금은 없어져도 되는 문화입니다. 알았죠? 그래가지고 선생님 때 이제 뭐를 했었냐면 우리 안사람이 이제 하지 맙시다 이거. 예단하고 함하고 다 생략합시다 그런 거. 그리고 어차피 지금 있을 필요도 없는 문화인데 괜히 분란만 생기지. 근데 선생님의 입장은 달랐어. 문제 생긴다 이거 분명. 가족 친지들이 옛날에는 예단 같은 거 들여오면은 다 모여가지고 같이 풀러보면서 남자 집에서 어떻구나, 우리 집을 이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알겠죠? 우리 딸내미를 정말 아끼는구나, 이런 걸 막 서로 평가하고 막 이러는데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 나온다. 니네 집 함도 안 들였어? 야, 남자 집에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애를? 이렇게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한두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건 다 하자가 선생님 생각이었고 하는 건 다 합시다. 알았지? 안 사람은 에휴 이거 패습이다 이거. 내 우리 집은 단돌이 할 테니까 합시다. 그냥 없던 다 생략합시다. 이렇게 했던 거야. 알겠죠? 어떻게 됐게? 사단이 났죠. 결국 또 그 가족 친지들 모인 자리에서 또 한 명이 또 그 얘기를 꺼낸 거야. 남자 집에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남의 집 귀염딸 데려가면서 함도 안 드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 얘기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얘기가 선생님 귀에까지 들어온 거야. 나는 진짜 드리려고 했는데 알겠죠? 그래가지고 결혼식 전날 드렸어. 친구들 다 소집시켜가지고. 그 결혼식 전날에 친구들 참 고맙죠, 그죠? 한 걸음에 달려와가지고 결혼식 전날에 함 드리고 그랬어. 그 선생님은 결혼 전날에 함 드리는 바람에 술을 진탕 처먹어가지고요. 난 결혼식 못 갈 뻔했다. 새벽 4시까지 친구들이 술 먹여가지고. 알겠죠? 야, 난 진짜 그 신랑 입장하는데 그 사진 찍은 거 있거든요. 너무 예쁘더라고.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어요, 얘가. 이게 술에 쩔어가지고. 완전히 이게 거의 얼어있는 상태야, 사람이. 그죠? 너무 화장도 잘 받고 너무 예쁘더라. 알겠지? 그런 적이 있었단다. 근데 나만 있었던 게 아니야. 내 친구네도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 내 친구네. 그 집 섹시가 우리 수아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그 집도 그 신부가 생략하자. 그런 거 하지 말자. 서로 그런 거 다 고추장스럽다.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안 하다가 갑자기 그 집도 이제 여자 집 가족 중 누구 한 사람이 또 얘기가 나온 거야. 뭐 이런 법이 다 있어? 이러면서 얘기가 나온 거야. 뭐 함도 안 드리고 우리 딸내미를 데려간대? 또 이 얘기가 또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름이 3명이거든? 3명이가 전화해가지고 야 출동해라 그래가지고 출동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되죠? 그리고 우리 집도 사단이 난 거야. 그래서 내가 장담하는데 결혼할 때 그냥 다 하세요. 괜히 깜짝대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 남들 하는 거 다 해 그냥. 알겠지?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건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족들이 다 엮여있는 관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순간 어떻게 돼? 말이 나온다니까. 이해되죠? 그래도 저쪽에 시집 가고 저쪽에서 또 장가 오는데 남자도 이 집에서 면이 서야 될 것이고 여자도 저 집에서 면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면 서로 그냥 남들 하는 거 다 하면 되지 뭐. 알겠지? 물론 사람들도 이게 뭐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뭔가 좀 잘못된 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많아. 하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다니까. 한번 형성된 사회제도, 사회 구조는 쉽게 변화되지 않아. 개개인들은 그 안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어. 알아듣겠죠? 돼요? 너희들 어른한테 존댓말 쓰는 것도 잘 생각해봐. 우리나라는 어른에 대해서 존댓말 쓰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배울 때 너무 어려운 게 바로 뭐야? 존댓말이죠. 그지? 외국인들은 막 어린 것들이 막 우리한테 와가지고 한국말 배웠답시고 반말하잖아. 막 찍지. 왜냐면 외국은 존댓말이라는 게 없어요. 조그만 꼬맹이 요만한 놈이 그죠?
샤파랑 할아버지한테 헤이 제임스 막 이러면서 막 그죠? 서로 막 그러고 주먹 맞대고 막 이러잖아 걔네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존댓말이라는 문화가 있죠. 됩니까? 그러면 수아야 어른한테는 무조건 어른한테 존댓말을 쓰고 먼저 자신을 낮춰야 된다. 어떻게 생각해? 옳아? 넌 이게 옳다고 생각해 따르는 거야? 아니잖아. 가끔 스님 보면 막 반말하고 싶고 그러잖아. 그죠? 막 친구 같고 그지? 내가 왜 쟤를 막 어른으로 대해야 돼? 그런데 한국 사람은 무조건 그 틀에 따르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어른한테는 무조건 한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무조건 굽히고 존댓말을 먼저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걸요? 근데 다 따르잖아. 이해되지? 오케이. 잘 들어. 이러한 시각 있죠. 이거를 우리가 사회 실제론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회 실제론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이론이거든요. 다시 뭐라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 다시 뭐라고? 개인과 사회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거를 설명하는 이론이야. 알겠지? 사회 실제로는 뭐야? 사회는 단순한 개인의 집합이 아니라는 거야. 개개인의 외제하는 독자적인 실제라는 거야. 실제.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의 독자적인 실존하고 실제하는 어떤 하나의 실체다 이 얘기야. 알아듣겠죠? 그래서 개인은 사회에 외제하는 하나의 독자적인 실제.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러면 잘 들어. 여기는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사회는 개개인의 바깥에 외제하면 오히려 개인을 형성하고 구속하는 외부적인 틀이니까. 알겠죠? 개개인들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개개인들은 이 사회 구조에 어긋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안에서 틀에 맞춰 행동하게 돼 있다고. 알았지? 돼요? 그럼 물어볼게.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사회는 독재적 실제, 개인의 외제하는 독재적 실체 이렇게 바라보는 사회 실제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든 사회 현상을 바라보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들의 행위를 놓고 주로 바라보겠어? 아니면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틀을 먼저 바라보겠어? 거대한 틀을 먼저 바라보는 거죠. 미국에 어떤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미국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행위를 한 행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 현상을 들여다볼까? 아니면 미국 사회의 속성, 특성을 먼저 들여다볼까?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속성과 특성과 전통 이런 걸 먼저 바라본다고. 그걸 이해하면 개개인들의 행동이 다 이해되는 거거든.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사회는 개개인의 외제하는 독재적 실체요. 개인의 모든 행위와 가치관을 구속하는 외지적 틀이다라고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은 사회의 현상을 바라볼 때 항상 거시적으로 바라보게 돼. 이해 안 됐어? 됐어? 자, 어깨 한번 펴자. 아유. 반면에 미시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요거하고 좀 달라. 이 사람들은 개개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들은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행위하는 개인. 개개인들은 외부적 틀에 의해서 구속되는 존재가 아니야.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자율적으로 행위하는 독자적인 독립적 주체야. 다시 뭐라고? 독립적 주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구성원들의 생각이 조금씩 변하잖아?
그러면 사회구조, 사회제도도 그만큼씩 딱딱 바뀌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개인의 사고와 행위가 변화되면 그만큼씩 모두 변해? 사회 구조도 변화한다라고 바라봐. 분명히 이것도 사례로 들여다보면 이런 면도 있기는 해요. 개인 간 사회관계가 이런 면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는 여자가 공부를 하는 건 생각할 수 없었죠. 아,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해요. 여자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지, 집안일 하는 거지. 됩니까? 남자가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이런 건 생각 못 했죠. 이해됩니까?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건 잘못됐다. 여자들도 남자들에 비해서 어떤 능력이 떨어지지 않고 사회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알겠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변경됐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나? 알아듣겠죠?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하면 그만큼씩 사회제도, 사회구조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개개인들이 사회를 만들어가고 변경시키는 핵심적인 주체들이라는 거죠. 사회는 오히려 개개인들의 단순 결합물이요. 개개인들의 생각이 바뀌면 그만큼씩 바뀔 수밖에 없는 독주적 실체성이 전혀 없이 개개인의 단순 결합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시그마 개인은 무슨 뜻이죠? 또 몰라라. 시그마가 무슨 뜻이야? 뭐라고? 다 더하는 거죠. 얼마일까요? 서은아, 얼마일까요? 뭐라고? 35? 55겠죠. 1하고 10하고 더하면 11이죠. 2하고 9하고 더해도 11이죠. 이런 식으로 5개 나오거든요. 쌍이. 그러니까 55. 그죠? 좋아. 지금 보니까 시그마는 무슨 뜻이야? 다 더한다란 뜻이야. 그러면 개개인들을 단순히 다 더하면 이코로 뭐가 되는 거야? 사회가 된다 이 얘기야. 그럼 개개인들의 생각이 변화하면 그만큼씩 딱딱 사회도 변화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이렇게 단순한 사고로서 이해하죠. 그럼 이들이 바라볼 때 사회구조는 어때? 개인의 외제하는 거야? 아니면 외제하지 않는 거야? 개인의 바깥에 따로 존재하는 어떤 틀이 아니야. 외제하지 않아. 개개인의 단순 결합물이라니까. 근데 여기 있는 개개인의 단순 결합물을 우리가 부를 때 우리 이 사회는 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향의 단순 합으로 우리 이 백곰사탐 사회문화반은 그 성향으로 딱 드러나게 돼 있어. 이해돼 안 돼? 되지. 근데 이 반을 부를 때 말이야. 동환이, 성환이, 민지, 수아, 지은이, 서은이, 다은이 이렇게 부르려니까 이름이 어때? 너무 길어. 근데 딱 여기 있는 요 개체 구성원 하나하나의 성향의 단순 결합물인 거거든. 우리 반의 성향은. 알겠죠? 근데 이걸 이름을 다 부르려니까 복잡해. 그래갖고 뭐 한 거야? 깔끔하게 사회라는 두 글자로 압축시켜 부르는 것 뿐이야. 말뜻 이해됩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명목상만 사회라는 이름을 따로 붙여놨을 뿐이지 우리 반은 그냥 뭐인 거야? 동환이, 성환이, 민지, 수아, 지은이, 서은이, 그리고 다은이. 요 딱 이 우리 반은 이 성향인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름만 그냥 사회라고 붙인 거야. 그래서 이 시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는 뭐다? 이름 붙여진 것에 불과하다. 사회는 명목이다. 다시 뭐라고? 명목. 명이 이름 명자잖아.
이름만 붙여진 거야. 사회라는 두 글자로 달리 이름만 붙여진 거야. 사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단순 결합물이야. 이해 안 됐어? 됐어? 그럼 물어볼게. 여기 있는 거시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는 시그마 개개인의 단순 결합물일까? 아니야. 이거보다 더 거대한 존재야. 개개인의 단순 결합물보다 더 거대한 존재야. 알아듣겠지? 돼요? 자, 이 시각은 무슨 시각인지 봐.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볼 때 사회는 독재적 실체로 바라보는 입장인지 사회는 단지 명목일 뿐이다라고 바라보는 것인지 요걸 한번 구분해 봐. 축구팀의 능력을 알고 싶으면 그 각 포지션별 구성원들의 능력치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팀의 어떤 능력을 알 수 있어. 사회 명목론이야, 사회 실제론이야. 그 팀의 능력을 알고 싶으면 각 포지션별 구성원들의 능력치를 들여다보면 그 팀의 능력을 알 수 있어. 명목론인 거야. 알아듣겠죠? 에이, 무슨 소리야. 팀의 구성원들의 개별적 능력보다는 그 팀이 가지고 있는 전통, 그 팀이 가지고 있는 그 팀의 조직력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돼. 이건 뭐야? 개별 구성원들의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오랜 시간의 어떤 짜여진 짜임새 있는 훈련을 거쳐왔던 과정이 있는 팀이라면, 전통이 있는 팀이라면 강호로서 군림할 수 있어. 이게 실제론인 거야. 이해되죠? 돼요? 그래서 실제론적 시각도 틀리지 않은 것 같아. 사실 명문우주 시각으로만 놓고 보면요, 항상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을 해야 되거든요. 레알 마드리드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포지션별 구성원들의 능력치는 최고니까요. 됩니까? 근데 우승을 못 하잖아요. 그죠? 월드컵 가도요, 개별적인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치를 보면요, 항상 누가 우승해야 정상이에요? 브라질 아니면 잉글랜드가 아주 엽기적인 팀이에요. 구성원 능력치는 되게 높아요. 근데 성적이 그만큼 안 나오죠. 브라질은 항상 우승해야 정상이야. 근데 되게 웃긴 팀이 있어, 독일. 독일은 준우승만 몇 번이야? 그죠? 우승, 준우승 아마 준우승까지 합치면 제일 많이 한 게 독일일걸? 근데 걔네들은 개별 능력치로 보면 그렇게 안 뛰어나요, 애들이. 뭉쳐놓으면 애들이 또라이가 돼. 그렇게 잘해, 뭉쳐놓으면. 안 진다는 어떤 자기네 팀에 대한 믿음도 되게 강하고요. 알겠죠? 그래서 팀을 뭉쳐놓으면 애들이 조직력이 그냥 쩔어. 전차군단이라 그러죠. 전차군단. 됐습니까? 근데 개별적 능력치로 보면 별거 없어 진짜.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딱 보면 이게 무조건 개개인의 단순 합으로 팀의 능력이 정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말뜻 이해되나?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회는 독자적인 개개인의 외재하는 실체로서 개인을 구속하고 형성하는 어떤 그 외지적인 틀이다. 그 안에서 개개인들은 그냥 정형화된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항상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조적 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려고 하겠죠. 이해됩니까? 반면에 무슨 소리야. 개개인의 단순 결합물에다가 이름 붙여놓은 그게 바로 사회일 뿐이고 사회는 독재적 실질성이 없어. 개개인들의 행위가 중요하고 개개인들이 만들어가고 변경시켜가는 게 사회일 뿐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사회는 명목일 뿐이다라고 바라보는 명목론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회적 현상이 나타날 때 그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향을 들여다보고 사람들끼리 간의 개인적 상호작용 관계를 들여다보고 이런 걸 중점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말뜻 이해됩니까? 알았지요? 좋아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은아, 보자.
우리가 사회 실제론하고 사회 명목론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회는 독재적 실제다. 개인과 사회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회는 명목일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뒤에 가면 이거 하나의 파트로 또 있습니다. 이게. 알았지? 뒷부분이 지금 같이 설명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아무래도 개인과 사회 관계를 바라볼 때 사회는 실제다. 하나의 독자적인 개인을 외제하는 실제다. 개인을 구속하는 외제적 틀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볼 때 항상 그 사회문화 현상을 일으킨 구성원들의 어떤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조적 틀을 먼저 바라보려고 하겠죠. 이거 시적 관점인 거고. 돼요? 사회는 그냥 명목 이름 붙여진 것에 불과하다. 개개인의 단순 결합물이 이름 붙여진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보겠어? 사회문화 현상이 막 나타나고 어떤 현상이 존재할 때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향을 보고 구성원들끼리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보고 이런 걸 먼저 보겠지. 알겠죠? 그걸 미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러면 거시적인 관점, 미시적 관점 이렇게 말하는 거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그러면 사회는 실제다, 명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연결이 다 돼 있는 얘기예요. 차이점 알겠어? 좋아요. 자, 어깨 한번 펴고. 미시적 관점에 속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라는 걸 좀 볼 겁니다. 뭘 볼 거라고?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이후에는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은 그냥 상상 이론이라고 부를 거야. 뭐라고 부를 거라고? 이후로는 상상 이론이라고 부를 거야. 이건 상상 이론.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자, 봐봐. 다은아 안 돼. 정신 차려. 어깨 펴고.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상상 이론 그러면 기본적으로 개인과 사회관계를 이런 식으로 바라봐요. 봐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개개인들은요. 외부에서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럼 그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우리 개개인들은 주관적인 스스로 독립적 판단들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 전철을 탔는데 남자끼리 딥키스를 날립니다. 딥 깊어. 막 왔다 갔다 해. 알겠지? 전철 한복판에서 난리가 났어. 나봐. 이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주관적으로 판단하죠. 돼요? 어때? 남자끼리 딥디리 딥. 다은아, 어때? 너의 주관적 판단은? So good? Fantastic? 뭐야? 너의 어때? 기분이 좀 그지? 좋아. 민지야, 어때? 남자끼리 주관적인 너의 판단은 어떠냐고? 뭐 그냥 쏘쏘? 오묘해. 오묘해. 성환아, 남자끼리. 역겨워. 나봐.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뭐 사람들 중에 뭐 문제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는 뭐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역겹다, 더럽다, 왜 저러냐. 알겠죠? 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뭐 그러겠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인상을 찡그려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요. 막 괜히 뭐 합니까?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어우 막 한마디씩 괜히 괴성을 지르고 굳이 이런 걸 뭐 합니까? 겉으로 드러내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거고 맞죠? 그럼 딴 데로 멀리 가버리면 되는 거고 한데 왜 굳이 뭐 합니까? 괴성을 지르고 표정을 찡그리고 일그러뜨리고 알겠죠? 괜히 욕을 하고 한마디씩 던지고 왜 저래? 이런 말 한마디씩 던지잖아요. 맞죠? 그 왜 그러는 걸까? 왜 겉으로 그렇게 표현할까? 내가 상황 하나 달리줄까? 전철에 딱 세 사람 다 있어. 그 딥디립 하는 둘하고 나 혼자. 알겠죠? 괴성 지를까? 인상 찡그릴까? 왜 저래? 막 이런 얘기 할까? 안 할걸? 그냥 조용히 딴 데로 갈 거야. 인상도 안 찡그릴 거야. 조용히 딴 데로 갈 거야. 근데 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둘이 딥디립 하면 왜 거기에서 인상을 찡그리고 괴성을 지르고 왜 저래? 괜히 드러낼까? 왜 드러낼까? 걔네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야. 나의 마음을. 왜 알리지? 난 저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내가 왜 알리지? 뭐 이 새끼들아 왜 알리는 거야 그거? 동의를 구하는 거야. 여러분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내 생각이 틀리지 않죠? 라고 동의를 구하는 거라니까. 이해돼요? 되죠? 주변인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인 거야. 그래서 우리들은 표현을 하는 거라니까. 괜히 인상을 찡그리면서 뭐예요? 주변 눈치를 봐요. 어우, 막 주변 눈치를 봐요. 왜 눈치를 볼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보는 거야. 이해돼요? 동의를 구하는 과정인 거거든. 이해돼? 근데 남자끼리 둘이 딥디립 하는데 여기서 괴성을 지르고 저기서 인상을 찡그리고 왜 이래 막 욕하고 막 알겠죠? 울고 막 어때? 사람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의미의 공유가 막 일어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부정적 의미의 공유가 일어나게 되면 그때 나는 비로소 뭐 할까? 나 틀리지 않았어. 저 새끼들이 이상한 새끼들이야. 남자끼리 저러는 건 아니지. 최소한 공공장소에서 남자끼리 저러는 건 아니지. 알겠죠? 스스로 뭐해? 마음속에. 이런 가치관을 내재화시키게 돼. 그때 비로소. 이해돼? 근데 만약에, 이게 공공의 모든 다수의 구성원의 공유된 어떤 관념으로서 긍정 또는 부정 하나의 방향성 있는 어떤 한 방향의 어떤 공유가 일어나게 되면 그게 규범화된단 말이야. 내 스스로도 그걸 받아들이게 돼. 알겠죠? 근데 내가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옆에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봐. 왜 저래? 말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뭐해? 나를 이상하게 봐. 뭐야 이 사람은? 뭐 지한테 들이댄 것도 아니고 지들끼리 좋다는데 왜 저래 저러게. 자기들끼리 좋다는데 웃긴 사람이네.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봐. 알겠죠? 옆에 있는 사람도 오히려 왜 저래? 막 이랬는데 나를 이상하게 봐. 뭐야 이 사람은? 그럼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러네. 이게 나한테 한 것도 아니고 지들끼리 좋다는데 뭐 문제될 게 뭐 있어? 그치 내가 이상한 거네?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니들은 그래서 뭐 한 거냐면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누구든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래. 봐라. 알겠죠? 이거 좀 봐라라며 봐라. 그런 걸 봐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관이 되기를 원해. 그래서 매번 확인하려고 드는 거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 일반적 타자라는 존재가 있어. 뭐가 있다고? 일반적 타자. 그 일반적 타자는 뭐야?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가상의 롤모델이야. 내가 따르고 싶어하는 일반화된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에 가장 부합되고 들어맞는 일반화된 나의 롤모델이야. 머릿속에 있는 상상의 롤모델이야. 그리고 그 롤모델을 나는 답습하고 따라가려 해.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인간이 되기를 원한다고 사람들은. 근데 그 일반적 타자의 모습을 이런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 매번 확인을 하면서 뭐 해?
수정을 해가면서 가장 일반적인 인간상으로 만들어가. 그리고 그 모습을 닮아가려 하지. 이해됩니까? 뭐야? 내가 혼자 인상 찡그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이상하네? 그래. 뭐 문제될 거 없는 거지. 사실 나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 뭐 남자끼리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남한테 피해 주지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만들어 머릿속에. 알겠죠? 그리고 그 일반적 인간상을 앞으로는 답습해 갈 거야. 내 말 이해가 돼?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그 일반적 타자가 누구게? 가장 일반화된 롤모델, 자기가 따라야 될 일반화된 롤모델이 어렸을 때는 누구게? 엄마. 맞아요. 부모님이야. 그래서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그 일반적 타자야. 그러다가 학교를 들어가는 순간 뭐로 변해? 선생님이나 동경하는 어떤 대상으로 바뀌기 시작해. 그러면서부터 누구하고 갈등이 시작돼? 엄마. 엄마하고의 갈등이 시작돼. 엄마한테 개기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거든.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 야, 머릿속에 이 새끼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어? 옛날에 무조건 엄마 말이라면 그게 일반적인 타자였고 자기 롤모델이었는데 알겠죠? 이제부터 머릿속에 새로운 어떤 일반적 타자를 스스로 그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부터 엄마하고 갈등이 시작되지. 엄마 미워. 엄마 틀렸어. 알겠죠?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 알겠죠? 선생님 새끼들도 똑같아요. 맨날 입에 달고 사는 게 뭐야? 다른 부모는 안 그러거든. 이거야 맨날. 알겠지? 격렬히 이해하는데? 엄마한테 그 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혀요 그냥. 나봐.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상상 속에 일반적인 일반화된 타자를 그려놓고 매번 모든 사람들이 원만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원만한 인간상으로 그런 롤모델을 그려놓고 수정해가 매번. 그리고 사사건건 하나하나 내가 외부적 상황에 대한 나의 올바름의 가치를 부여하고 이걸 겉으로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한다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뭐해?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상으로서의 일반적 타자로 수정해가면서 그 모습을 난 닮아가려 하지. 이해돼요? 나봐. 일반적 타자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엄마가 너희들한테 뭔가를 요구했어. 근데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건 무리한 요구야. 무리한 요구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싫어. 싫어 그러면서 엄마만 그래. 다른 사람은 다 안 그래. 이해돼요? 지금 거기 뭐가 나왔죠? 다른 사람. 다른 사람. 그 다른 사람은 누구야?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그리고 있는 일반화된 어머니상이야. 일반적 타자로서의 어머니야. 이해돼요? 그 모습의 엄마는 다르다. 엄마 혼자 틀렸다. 이해돼요? 니네 맨날 하는 얘기 아니야. 엄마만 그래. 다른 사람은 안 그래. 그 다른 사람.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그래. 막 이런 거 알겠죠? 그때 그려져 있는 게 너희 머릿속에 너희들이 그리고 있는 상상 속의 일반적 타자란다. 알아듣겠죠? 그걸 매번 이런 확인 과정을 통해 수정해 가면서 우리들은 가장 원만한 인간상으로서 인간상을 만들고 그 모습을 닮아가려 하지. 이해되냐? 좋아. 아유, 어렸을 때가 좋았지, 이 새끼들. 그죠? 엄마 말이라면 법이었는데, 그지? 아빠 말이라면 법이고. 맨날 사사건건 개겨요. 무조건 일단 아니래, 이 새끼들은. 아니거든. 이부터 시작해, 일단. 나봐. 나봐. 지금 보니까 이런 거야. 봐봐. 개인과 개인들은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뭐 합니까?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들을 해. 개개인들이 외부의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스스로의 판단들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판단들을 뭐 하려고 해? 드러내.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내. 왜 드러내는 거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인 거야. 그 과정에서 우리는 뭐를 동원해? 상징적 행위들을 동원해. 뭘 동원한다고? 상징적 행위들을 동원해. 아까 어떤 거 동원했지? 어떤 사람은? 다른 엄마. 그러니까 남자끼리 딥디립 할 때 그런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지를 드러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한단 말이야. 이때 그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긍정 또는 부정적인 나의 생각을 뭐해? 드러낸다고.
이해돼요? 저건 난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때요? 뭐 하는 거야? 다들 박수 쳐. 내 말 틀리지 않잖아. 동의를 구하는 거라니까. 내 말 이해돼요? 알겠죠? 괜히 안 좋아. 어우, 진짜. 어우, 왜 저래, 진짜. 뭐 하는 거야, 지금? 동의를 구하는 거야. 나하고 같은 반응을 빨리 보여라, 너희들도. 이해돼요? 돼요? 그냥 하는 거 아니라니까. 얘기했잖아. 아무도 없다면 그렇게 안 해. 그냥 지나가지. 인상을 뭘 찡그려, 혼자. 알겠죠? 이해돼요? 너희들이 심리는 그런 과정인 거라니까. 이거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이게. 그래서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뭐 합니까? 상징적 행위를 동원해요. 알았죠? 어떤 거? 표정. 다시 뭐라고? 표정. 몸짓. 응? 괴성. 돼요? 응. 또 여러 가지 언어. 욕이죠, 욕. 알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됩니까? 이런 걸 통해서 외부 사람들에게 나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외부 상황에 대한 나의 어떤 생각을 공유하려고 이걸 드러낸단 말이야. 알아듣겠지? 좋아요. 그러면 봐봐.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긍정 또는 부정적으로 한 방향에 같은 방향의 어떤 공유, 감정 공유가 일어나잖아. 그러면 그걸 우리가 상황 공유라고 불러. 다시 뭐라고 부른다고? 상황 공유. 득디리득디 할 때, 얘는 막 뭐 했고, 욕했고, 알겠지? 민지는 뭐 했고, 울었고, 수아는 막, 어이씨, 탄성을 질렀고, 이해되죠? 지은이는 막 바닥에 막 엎어졌어, 애가 막 이러면서 엎어졌어, 애가. 야, 어때? 부정적인 한 방향의 공유가 일어난 거야. 상황에 대한 공유가 일어난 거지.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면 드디어 뭐가 생겨나? 남자끼리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하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정의가 생겨난 거야. 공유가 일어나면. 감정적 공유. 어떤 특정 방향에 대한 어떤 긍정적, 부정적, 주관적인 판단의 공유가 일어나게 되면 상황에 대한 정의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가 돼? 사회 제도가 되는 거지. 이해 안 됐어? 됐지. 근데 만약에 언젠가부터 생각이 달라졌어. 남자끼리 딥디립 하는 거 뭐 이런 거, 뭐 자기들끼리 좋으면 그럴 수도 있지. 우리한테 뭐 피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이해돼요?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많아졌어. 알았죠? 그래서, 남자끼리 그냥 딥디립 하는데 나 혼자 괴성 지르고 있고 나 혼자 엎어지고 있지 주변 사람들 오히려 나를 이상해. 얘 왜 이래? 어디 아파? 뭐 배가 아픈가? 왜 엎드려고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지금. 알겠죠?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봐. 알겠죠? 옆에 있는 사람 오히려 지나가면서 뭐 해? 아유, 둘이 보기 좋다. 언제 결혼해요? 오히려 막 옆에서 막 물어보고. 알았죠? 뭐 애는 입양할 건가? 요즘 입양들 많이 하던데, 동성애자들. 알겠죠? 오히려 이렇게 말을 건네는 사람들이 많아. 나 혼자만 엎어져갖고 지랄이야. 알아듣겠죠? 그러면 뭐해? 뻘떡 일어나요. 우리 지훈이 갑자기 뻘떡 일어난다. 일어나가지고, 그지. 내가 이상한 거지 뭐. 내가 미친년이네. 알겠죠? 이런다고. 그지, 지훈아? 네. 그리고 뭐 할까? 상황 정의가 달라지는 거야. 남자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 공유가 달라졌으니까. 이해돼요? 혹시 그거 그 제목이 뭐였더라? 외국 가가지고 음식하는 프로였는데 박중훈 나오고 막 이러는 신세경도 나오고 국경 없는 포차 네. 봤어? 민지야 국경 없는 포차 안 봤어? 국경 없는 포차에서 뭐가 나왔냐면 코펜하겐에 가는 장면이 나왔어. 어디? 코펜하겐이 어디예요? 독일? 아나이씨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데 이렇게 손님들이 왔어. 근데 뭐가 왔냐면 어떤 손님이 이렇게 앉았는데 남자 여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요 사이에 이제 박중훈이가 영어를 좀 해요. 박중훈 씨가 와가지고, 박중훈 씨가, 이제 그 포차 주인인데, 와가지고 말을 걸어, 손님들한테. 부부 동반 모임들 오셨나봐요. 그랬더니, 근데 부부 동반 모임이에요. 근데 박중훈이가, 두 분은 아내는 어디 가셨나 보네. 그랬더니 옆에 여자가 얘기를 하더라고. 이해를 못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둘이도 부부예요. 우리, 덴마크에선 동성끼리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더라고. 부부예요. 그 장면이 나와. 여기는 남자끼리 결혼도 허용이 돼요. 덴마크 같은 나라는. 저 또 인상 찡그린다, 저. 알겠지? 여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공유하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이해됩니까? 나중에 동성애에 대해서도 우리 다룰 거야. 생각을 시간에 다룰 거야. 선생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동성애자라? 아니, 나 동성애자 아니야. 나 남자 졸라 싫어. 성환아, 오지도 마 근처에. 남자 싫어. 근데 왜 선생님은 그러냐면 내 친구가 동성애자가 있어.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용원이라는 친구야. 누군지 말해도 모를 테니까, 그지? 근데 그 친구는 진짜 노력 많이 했거든.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2학년 때부터 겪어서 고2 때부터. 근데 고2 때부터 겪으면서 진짜 자기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 여자도 사귀어보고 애를 많이 썼거든. 난 걔 알아. 그런 모습들을. 근데 안 되는 거야. 선생님은 이게 동성에 대한 어떤 사랑의 지향성, 이성에 대한 사랑의 지향성, 그 사랑에 대한 동성 또는 이성에 대한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걸 난 알아. 내 친구를 통해 봤거든. 그거 선천적으로 정해지는 거야. 그럼 걔 잘못이 아니잖아. 우리 용원이가 뭔 잘못을 했니? 노력 많이 했다니까. 알겠죠? 근데 집에 또 장남이야, 이놈의 새끼가. 그 집에 자꾸 자기도 뭐 이렇게 여자가 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래갖고 막 가방에다가 막 싸갖고 다니고 그랬어. 고3 때 돼가지고. 나중에 그때 되면 받아들인 거죠. 나중에 엄마 알면 어떡하냐 하면서 막, 되게 상처도 많이 받고 막 그랬던 아이인데 노력도 되게 많이 했었어. 여자도 사귀어보려고 애도 썼고. 안 되더라니까. 선생님은 그래서 이게 선천적으로 지향성이라는 건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선생님처럼 선천적인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그냥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게 돼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알겠죠? 생물학적으로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성적 지향을 그냥 여성성을 갖고 태어난 걸 어떡합니까? 알겠죠? 하나님이 점질 잘못한 것이지. 잘 갖다 놓아야지 잘못 놓는 거 아니야. 왜 이거 뭔 잘못이야? 알겠죠?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막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막 이런 행동은 아니라고 바라봐요. 근데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건 뭐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고 성적 지향이란 후천적으로 본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건데 스스로가 개지랄 떠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네. 어쨌든 덴마크 같은 뭐 이런 나라에서는요 그렇게 바라보는 입장이 강해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다. 성적 지향은. 그럼 그 사람들끼리 뭐 말도 안 되는 제3의 성같이 그렇게 타고난 걸 어쩝니까? 그럼 자기들끼리 그렇게 또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때는 남자가 귀걸이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 귀걸이가 웬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남자애들 뭐 귀걸이 하나 정도 하는 거는 뭐 센스죠. 오히려 뭐 되게 뭐 좀 패셔너블하다 뭐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맞죠? 선생님은 해고 싶었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 꿈이 락커여가지고 락커. 왜? 그래서 막 귀걸이도 하고 싶고 막 그랬는데 했다간 집에서 쫓겨나게 생긴 거야. 우리 아버지가 완전 보수적이라 상상도 못해 그런 건. 되지? 응.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그때는 막 귀걸이하고 막 이러면 일단 사람들이 막 개인가 이렇게 바라보고 사람들이 옆에서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막 이러는 게 일반화돼 있었거든.
그 남자가 귀걸이나 이런 걸 한다는 거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 남자가 립스틱을 바른다? 일단 주변 사람들이 용납이 안 되니까 다들 인상 찡그리고. 알아듣겠죠? 야, 요즘은 남자애들도 다 메이크업 하대. 뭐 강남 이런 데 애들 보면 다 메이크업 하고 다니더라고, 이 새끼들이. 뭐 이렇게 잘생겼어? 얼굴도 어디서 이렇게 꽂혔는지 다 똑같아가지고. 근데 엄청 잘생겼어. 예쁘고. 알겠죠? 귀걸이에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이 별로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바뀌었겠냐고. 옛날에는 귀걸이 하거나 화장하고 다니는 남자애들이 있으면 어땠어? 부정적 감정들의 공유가 주로 일어난 거지. 막 인상 찡거리고 말세다부터 시작해서 막 옆에 서 할아버지들 빤히 쳐다보면서 막 째려보고 있죠. 서가지고. 그죠? 맞죠? 이런 게 공유가 되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제도가 됐던 겁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죠. 오히려 그런 모습에 대해서 꽤 멋있다. 남자애들도 저렇게 자기 관리하고 꽤 있어 보이네. 알겠죠? 꽤 멋있어 보이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지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죠? 그렇게 보이고 문신에 대해서도 요즘은 인식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때? 외부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상황 공유가 달라지니까 그만큼 제도도 변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내가 옆에다가 한마디를 써줄 건데 되게 중요한 단어야. 이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규범, 가치는 시대에 따라 다르고 각 사회마다 다 다르다라고 봐요. 쉽게 말하면 어떤 그 행위가 사회 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각 사회마다 각기 다 다르다라고 봐. 구성원들이 어떻게 감정을 공유했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해돼요? 남자끼리 딥디리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어떻게 공유합니까 주로? 울고 엎어지고 막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데 덴마크에서는 다르잖아요. 알겠죠? 그래도 뭐 남자끼리라도 자기 짝을 찾아서 다행이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더 많고, 그러니까 거기는 일반화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문제시화 되는 거고요. 말뜻 이해됩니까? 알아듣겠죠? 지금 보니까 옳고 그름의 가치는 어때? 시대에 따라 다르고, 각 사회마다 다를 수 있다. 구성원들이 어떻게 감정을 공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같이 상대주의적 관점이 있어요. 다시 무슨 주의? 가치 상대주의. 잘 들어. 가치가 뭐라고?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이런 것들이 가치라 그랬죠?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의 가치는 상대 뜻이 뭐죠? 상대. 서은아, 상대. 지은아, 상대의 반대말이 뭐야? 상대적이다의 반대말. 아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수아, 절대죠, 절대. 그럼 절대 뜻은 뭐죠? 변하지 않는. 돼요? 변하지 않는. 그럼 상대 뜻은 뭘까? 다를 수 있는. 다시 뭐라고? 다를 수 있는 이런 뜻. 다를 수 있는 이런 뜻이야. 이해돼요? 차은우는 잘생겼죠? 이건 절대적입니다. 말뜻 이해돼요?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거야. 이건 절대적이 변하지 않아. 알겠죠? 진리 같은 거야. 이해돼요? 선생님은 잘생겼죠? 이건 상대적입니다. 이금숙 씨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엄마. 알겠죠? 우리 엄마 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 옛날에는 그래도 한 두 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없어 아예. 알겠죠? 우리 엄마 빼고는 없어. 되십니까? 상대적이죠. 뭐라고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죠? 같이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가치는 어떻다고? 다를 수 있다.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알겠죠?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왜? 사람들이 어떻게 감정을 공유에 따라서 그냥 옳고 그름의 가치는 부여되는 거거든. 그때그때 다 달라지고. 되십니까? 좋아요. 실제로 베트남에서는요.
청소년이 어른하고 같이 담배 피는 건 돼요. 괜찮아요. 베트남은 청소년이 담배 피는 거 문제시화 안 하고요. 청소년이 어른하고도 같이 담배 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디 가가지고 아빠 담배 한 대만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지? 아빠 삼촌하고 어떻게 담배를 같이 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거긴 그래요. 대신에 어른하고 술을 먹는 건 상상도 못 한대요. 베트남은. 아버지 술 한잔 합시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우리나라? 뭐 하는 거야? 아버지하고 술 많이 하죠. 아버지하고 술 먹으면 큰일 나요. 아버지가 꼬특하면 술 먹자 그러지. 아들 술자 들고 와. 맨날 술 먹이고 그러지. 됩니까? 네. 근데 베트남은 어른하고 술 먹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의미 공유가 다른 거야 서로 완전히. 알겠죠? 그래서 옳고 그름의 가치는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사회마다 각기 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말뜻 이해됩니까? 지금 봐봐. 상호작용 관계 서로 어떻게 상징적 행위에 의해서 작용을 통해 공유하고 정의 내리냐에 따라서 매번 옳고 그름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야.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구성원들의 외부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상황에 대한 공유가 달라지면 어때? 그만큼씩 제도는 변화하는 거야. 이해돼요? 아, 알았지. 좋아. 이게 미시적 관점이 되겠어. 뒤에도 계속 나올 거니까 지금 할 때 잘 기억해 두시고 한 방에 모두 이해해야 돼. 알았지? 나봐. 사회문화는 왜 어려울까요? 과목이. 왜 뭐 단순히 외우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상이론이라는 걸 찾지 못하게끔 돼요.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을 그냥 뜻만 달달달 외워갖고 들어갔어. 그런 새끼들은 못 푼다니까요. 지문에서 이게 상상이론이라는 걸 못 맞춰 애들이.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설명한 거야. 일반적 타자 내가 얘기 왜 했을까? 수능 기출 지문이야. 어? 알겠죠? 그 지문을 주고 이걸 갖고 그 일반적 타자를 우리는 설정해두고 이거를 답습해가며 그리고 매번 사람들과의 공유 과정에서 수정해가고 이런 얘기가 지문에 나와. 이걸 갖고 상상이론을 찾아야 돼. 못 찾는다니까. 정답률이 30%밖에 안 나와 이거. 뭐야? 뭐 앉아가지고 그죠?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게 그거라는 거 못 알아먹어. 이해되지? 알았지? 그리고 지문 끝에 같이 상대주의란 말도 있는데도 못 찾아. 자, 어깨 한번 펴고. 다음은 거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에는 두 가지 이론이 있거든. 거시적 관점에 몇 가지 이론이 있다고? 두 가지 이론이 있어. 거시적 관점에는. 하나는 뭐가 있냐면 기능론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갈등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돼요? 일단 둘의 공통점은 뭘까요? 기능론과 갈등론의 공통점. 미치겠다니까. 뭐? 아니 거시적 관점은 기능론과 갈등론 두 가지 이론이 있다고. 그럼 둘의 공통점은 뭐겠어? 그래 거시적 관점이야. 쉽게 말하면 개개인은 사회구조를 거스를 힘이 없어. 개개인의 외부의 개개인의 모든 행위와 개개인의 모든 생각을 구속하고 있는 외부적인 사회적 틀, 사회구조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사회구조적 틀 안에서 주어주는 대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위하는 게 개개인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봐. 개인은 그런 수동적 존재라고 바라본다고. 아, 알아듣겠냐? 그러면 기능론이나 갈등론은 잘 들어. 개개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사회 제도, 사회 구조를 형성하고 변경시켜 가는가 이걸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에요. 개개인의 행위 과정, 개개인의 의식 공유 과정 이걸 통해서 사회 구조가 형성되고 변경되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건 상상이론 같은 미시적 관점이 갖고 있는 거고
이해돼요? 얘네들은 뭐부터 설명하겠어? 사회 구조란 이런 거야. 사회 구조에 대한 규정을 먼저 지어. 사회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런 속성이 있어. 알겠죠? 사회 구조의 속성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위하나 그 틀 안에서의 움직임을, 그 구조화된 움직임을 설명하지. 말뜻 이해돼? 그래서 이들은 먼저 뭐부터 규정한다고? 사회 구조란 이런 것이다. 사회 구조의 속성을 먼저 설명해. 알겠습니까? 됐지? 그래서 둘 다 설명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사회 구조는 다시 뭐라고? 기능론자들은 뭐라고 설명할까? 개개인이 순응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기능해야 할 대상이라고 봐. 사회구조는 개개인이 순응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기능해야 할 대상이라고 봐. 돼요? 잘 들어. 가장 대표적인 기능론의 이론으로서 사회 유기체설이라는 게 있거든. 뭐가 있다고? 유기체가 뭘까요? 유기체. 생명체 맞아. 살아있는 우리의 생물 생명체를 유기체라 그래. 니들 앞에 하나의 유기체가 지금 있잖아. 거대한 유기체. 돼요? 그럼 봐봐. 사회 유기체설 그냥 간단히 이거야. 사회는 뭐야? 셈이야. 다시 뭐라고? 니들 앞에 있는 이 거대한 유기체 이게 하나의 사회야. 하나의 유기체 생명체. 사회는 유기체니까. 돼요? 그러면 개개인은 뭐냐면 쌤 몸 안에 들어있는 장기들이야. 다시 뭐라고? 장기. 이게 개개인이야. 뇌, 심장, 그죠? 폐, 콩팥, 위, 장, 알겠죠? 뭐 쓸개, 그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봐봐. 유기체는 개개인 장기들의 단순 결합물이야? 그러면 선생님 몸에 있는 단백질, 지방, 그다음 무기질 이런 것들을 딱 그 성분대로 해가지고 딱 합치면 내가 되나? 지방 몇 킬로, 단백질 몇 킬로, 무기질 몇 킬로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뭐하고 똑같이 만들면 이렇게 되냐고. 그거 아니죠. 단순 결합물이라고 볼 수 없어. 단순한 물질의 결합물이 아니라니까. 내 말 이해돼요? 다음 나봐봐. 개개인은 독립적이라고? 보통 여기는 미시적 관점, 이 사회 명목론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개개인은 독립적이라고. 나봐. 선생님 머리에 있는 뇌는 내 몸의 바깥에 따로 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기능할 수 있나? 어떤 의미가 있죠?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을까요? 내 몸 밖에 떨어져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고요. 정말 하찮은 존재야. 순댓집에서 파는 왜 허파나 간이나 막 염통이나 막 그거 만도 못해. 이건 먹지도 못하거든. 징그러운 쓰레기죠. 내 말 이해됩니까? 근데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다른 존재들과 조화를 이루고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몸 전체 건강을 위해 기여하고 있을 때 이때는 어때? 이 뇌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죠. 나한테 10억을 준다는데 바꾸나 봐라. 10억이 뭐야? 나한테 1조 원을 준다 그래도 바꾸겠나 이걸. 내 말 이해됩니까? 모든 구성 요소 하나하나 장기 안에 그럼 심장이든 콩팥이든 쓸개든 위든 알겠죠? 뇌든 이 장기 하나하나들은요. 서로 조화를 이루면 잘 들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상호 보완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전체를 위해서 몸 안에서 제 기능을 다할 때 그때 의미와 가치를 갖는 존재야.
전체 바깥에 따로 독립적으로 있을 수도 없고 아무런 기능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다고. 떨어져서는. 뭔 얘기인지 이해되나? 알아듣겠죠? 그래서 사회유기체설은 그렇게 설명해요. 개인은 사회를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됐습니까? 개개인은 장기죠, 장기. 장기 하나하나 개개인은 사회 안에서, 몸 전체 안에서, 되십니까? 사회 안에서 다른 구성 요소와 조화를 이루며 제 기능을 다할 때 이때 기능한다는 거 몸 전체 건강을 위해 기여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때 뭘 가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일 뿐이야. 내 몸을 떠나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존재야. 알아듣겠어? 돼요, 안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몸의 구조, 사회 구조, 몸의 구조가 사회 구조야. 내 몸의 메커니즘 사회 구조. 사회 구조는 내 몸의 메커니즘은 뭐야? 우리 모두를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완전 무결한 틀이야. 우리 몸의 메커니즘을 함부로 바꾸면 안 돼. 우리 각 구성 요소가 완벽히 조화를 이루게끔 짜여진 하나의 틀인 거거든. 뭔 얘기인지 알겠어? 되죠? 그래서 사회구조는 완전 무결한 틀이야. 개인과 사회관계를 이런 식으로 바라봐요. 사회를 떠난 개인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고요. 사회 전체 안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조화를 이루며 기능할 때 그 안에서만 의미와 가치를 갖는 존재들이에요. 알아듣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몸의 구조에 우리 장기들이 순응하고 그 몸의 구조 안에서 제 기능을 다 수행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 사회 체제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 기능을 다하며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자아를 실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그래야만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들은 사회구조는 뭐라고 말? 얘기했지. 거시적 관점 뭐라고? 사회구조란 이런 거야. 사회구조의 기본 속성 틀에 대해 먼저 설명하는데 이들은 사회구조를 뭐라고 설명해? 사회구조는 완전 무결한 틀.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될 대상. 알겠죠? 돼야 안 돼요? 기능론은 진보적 관점이라고 할까? 보수적 관점이라고 할까? 보수적 관점. 보수가 무슨 뜻인데? 변화지향적, 안정지향적. 현실의 체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원하지 않고 안정만을 꾀하는 그런 사고를 보수라 그래. 이해됩니까? 그래서 보수. 안정을 지향하는 사회구조를 바라보는 사고야. 됐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실 건데 다음 시간에 기능론 갈등론도 자세히 설명하고 요 관련된 문제를 좀 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잘 해두시면 뒤에 두 단원이 더 끝나요. 이거 하나로. 알았지? 저 새끼 진도 느리네 그러지 마. 지금 뒤에 단원 한 단원 벌써 끝나고 하나 또 들어가고 있는 거야. 실제로 명목론이 하나거든. 알았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 같이 연결시켜 공부하시면 돼. 알았지요? 요거 복습만 좀 잘해오시고 줄줄줄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드시면 돼요. 영상을 올려줄 테니까.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